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현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규령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고자 없이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라고 하던데요. 과연 이걸 입원이라 불러야 하는 걸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특히 큰 재앙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선 대구의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조건 없이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또 이현아 기자의 브리핑 시간에는 중국 우한에 소속 교회가 없었다는 신천지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에 대해 보도합니다. 관련 녹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또 무려 280여 명이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만 167명이 늘어 710명이 됐습니다. 경북에 317명을 더하면 대구 경북의 확진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집단 발병이 확인된 부산도 확진자가 50명대가 됐고 서울, 경남, 경기 등에서도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의 가파른 증가세,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역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체 검사가 마무리되고 전체 교인에 대한 검사도 시작할 예정이라 어느 곳에서 얼마나 더 많은 환자가 나올지 우려됩니다.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발생 특성을 보면 대규모 전파는 교회 등 집단 시설에서, 반면 가족과 지인의 전파는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또 사망자 대부분은 다른 병을 앓던 노약자였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지난달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환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거죠.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회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감염된 것이 가파른 증가세의 원인이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는 지난달 20일 발생했습니다. 30대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입국 검역에서 걸린 뒤 바이러스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입니다. 일주일 사이 확진 환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지만 환자 수는 한 달 동안 안정세를 띄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된 건 지난 18일 대구의 61살 여성이 31번 환자로 분류되면서입니다.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그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이제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60대 여성이 예배를 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 일주일 사이 확진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날인 19일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장례식장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면서 감염 경로 추적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뒤늦게 심각으로 벽상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곤 있지만 환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 수로만 보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추가 환자와 더불어 기존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지만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입원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열악한 환경에 벌써 7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다른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코호트 격리된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 환자들이 잇따라 병원 밖으로 옮겨집니다. 상태가 악화해 다른 지역의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숨진 환자 가운데 60%, 중증 환자 가운데 80% 가까이가 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많은 건 환기 부족과 밀접한 접촉 등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의 특성 때문입니다.
정신병동인 만큼 신체 질환이 우선이 아니어서 증상 발견이 늦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정신과 증상 특성상 표현이 잘 안 되고 또 신체 질환과 혼돈이 많아가지고 감염 같은 게 있을 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자체가 좀 어려운 특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남병원 정신병동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환자를 적절한 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 감염병 자체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또 정신질환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 좀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그러한 점에서 쉽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데 좀 제한이 따른다라는 말씀. 정부는 우선 정신병동에 머무르고 있는 환자들을 내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층으로 옮기고 있지만 언제든 위독한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대형 교회에서는 예배를 본 신자들이 자가 격리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명성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미 폐쇄됐고 대신 앞마당에는 코로나19 임시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다른 한 명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부목사 A씨가 격리 이전에 신도 2천여 명과 함께 예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210여 명. 이곳에서는 우선 1차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사람들이 진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접촉자와 검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 농협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12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이전인 14일부터 일주일간은 주일 예배를 보는 등 많은 교인들과 접촉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발 대규모 감염을 떠올리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 사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구두로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쭉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역학조사에 기반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플랜을 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걸 면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좀 놓쳤던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21일 이송료 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입원 환자가 328명, 전체 직원은 2천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사와 병원 등 확산 통로가 대구 경북 지역과 흡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에서도 확진자가 처음 나오면서 25개 서울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없는 자치구는 몇 곳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도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와 병원 폐쇄도 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준비와 훈련 없이 감염 환자가 밀려닥치면 의료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칫 관리가 부실하면 또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어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대전 성세병원입니다. 확진 판정 시점에 병원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39명이 그대로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퇴근했던 의료진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경남 한마음 창원병원에도 보건당국이 코호트 조치를 내렸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진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병원이 통째로 폐쇄된 겁니다. 폐쇄 이후의 관리 방안과 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4일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던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는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집중치료실 중환자 2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도 대남병원 사례에서 보듯
중증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간 자칫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집중치료실 환자 24명을 부산의료원으로 옮겨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분들은 면역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고 감염이 된다면 그 안에서의 빠른 속도의 전파를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폐쇄되는 병원이 늘면서 코로나19 외에 응급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도 커져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이죠. 정부가 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91곳을 지정했습니다. 네,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가 분리된 구역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코로나19가 병원 내에서 전염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입니다. 최근 본관 밖에 별도 진료소를 설치해 기침이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환자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안심진료소인데 자칫 코로나19 유증상자일 수 있는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혹시 그런 확진자나 이런 접촉력이나 의심되는 상황이 없더라도 그런 분들이 병원 내로 유입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런 분들은 안심외래로 별도의 외래에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호흡기 환자만 따로 진료하는 곳을 가진 91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호흡기 환자와 다른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구역이 분리된 만큼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일반 국민은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암, 심장 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68곳, 병원 19곳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희대병원과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입니다. 다만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나 해외 여행력, 중국인 접촉력이 있는 호흡기 환자는 안심진료소가 아닌 선별진료소를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해 국민안심병원 91곳 가운데 36곳은 선별진료소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안심병원 추가 참여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과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구에서 정부의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 의료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뒤에 입원할 때까지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장비가 필요한 거죠.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확진자 치료는 물론 의심 환자 검사 업무까지 크게 늘면서 의료진 업무가 폭증한 상황입니다. 한정된 지역 의료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신속한 지원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병상과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에 많은 호소를 했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료진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지역 외 의료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참을 호소한 겁니다.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에 머물고 있는 정 총리는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4주 안에 대구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진 뒤 입원까지 시차를 줄여야 한다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통째로 비워 200병상을 확보하는 등 확진자 치료를 위한 추가 병상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들으신 대로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구로 지원을 나가 있는, 그래서 방역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중보건의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 대구로 도착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원래는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네, 원래는 충청북도 단양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 충북 단양에서. 예.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또 뭐 가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간다고는 하지만 대구로 가는 것을 결정했을 때 가족들은 아마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현장으로 향하셨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아내가 임신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감염이 돼서 가족들까지 위험에 노출될까 걱정도 되지만 예. 그래도 군복무 대신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현장에서 맡고 계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 지금 가정 방문 검체 채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행정직원이 팀을 이뤄서 증상이 있거나 기존 확진자를 접촉한 분들 자택에 직접 찾아가서 검체를 채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시고 또 만나서 검체를 갖다 채취하고 뭐 혹시 힘들어하거나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은 또 설득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런데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힘드십니까? 예, 지금 팀당 하루에 20건 정도의 채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20건. 그래도 처리하는 업무량보다 늘어나는 검사 대상자가 더 많아서 힘에 부치는 상황이고요. 검체 채취 시에 한 집을 방문하면 온몸을 감싸는 보호장구를 전부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로감이 심한 편입니다. 예. 가끔 의료진이 감염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지역을 계속 돌아다닌다면 글쎄요, 체력적인 소모도 클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 상황이 어떠십니까? 식사 같은 경우는 일선 보건소에서 잘 챙겨주려 하시지만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쉽지는 않고요. 집집마다 다니는 와중에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음식점이나 또는 이동 중에 최대한 간단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본부장한테 1시간밖에 못 주무신다면서요 하니까 1시간보다는 조금 더 잡니다. 이 대답에 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만은 체력은 어떻게든 지금은 버티고 계시는 거죠? 예, 버틴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혹시 많은 의료진이 지원을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됩니다만은 보건당국에서 가장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네, 일단 의심자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인력 및 장비의 충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일선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보호 장비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타지에서 도우러 오신 분들이니만큼 숙식이나 교통 같은 진료 외 일상생활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진료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건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쉬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혹시 이거 코로나19 아닌가 이렇게 의심 증상이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일선 보건소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바로? 예, 현재 대구 이외에도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증상이 생기거나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행동 수칙이나 검사 여부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없이 직접 선별진료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2차 감염 위험도 있으니까 일단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의 이런 행동들이 방역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보건소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 없이 바로 선별진료소로 뛰어가지 마시고 일단 전화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군요. 예, 애 많이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천지 그 집회소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딸이 신천지 공부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2014년 2월에 우리 딸이 부모와 갈등 후에 가출을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있고 지금 말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따님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그냥 현장에만 무조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제 우리 딸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 서울 한 건물에서 신천지 관련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2월 18일 날에 31번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모임 금지령을 했어요. 그 낮에. 그래서 거기는 제가 시위를 나갔던 장소예요. 밤 10시쯤에 나갔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 교육 장소에서. 그리고 10시 30분쯤에 아이들이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이 많이 밀려 나왔어요. 그때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그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 어떻게 확신하게 되셨어요? 건물 관리인 아저씨가 신천지 맞다고 말씀하셨고 또 교육생들이 내려올 때 교육생들을 관리하는 신천지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확신을 하신 거구나. 네. 그 1100곳을 얘네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없더라고요. 아, 그 주소는 거기에 네. 없는 장소였구나. 예.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보는 건데 밑에 7층 완전히 폐쇄되나요? 사람 왔다 갔다 하시고 신천지 분들 저 피해 입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YTN에서 와가지고 YTN. 아, YTN이세요? 저희는 본동 주민센터거든요. 붙여놓고 나면 계속 뛰거든요, 지금. 지금 저희가 거의 하루 3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천 그 교회 본부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 과천 교회는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22일 날 토요일 날에 남편과 같이 시위를 하러 갔어요. 시위 장비를 가지고. 그 4층에는 신천지 본부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를 폐쇄했나 궁금해서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청년들이 들락달락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24일 날도 제가 과천 그 신천지 본부 사무실에 갔었거든요. 그 학생들도 들락달락 했었고 신천지 간부도 들어가는 거 봤었고 부녀부 아줌마도 들어가는 거 봤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그 시청에 그 민원 넣는 것도 제가 전화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소위조 취재팀이 서울 시내 폐쇄된 신천지 교회들을 쭉 돌아볼 때만 해도 대부분은 그래도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신천지가 공개한 주소 목록에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폐쇄 조치 됐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를 드나드는 신도들의 모습 계속 저런 증언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충격입니다. 네, 신천지 측이 이제 교회와 부속기관 1,100곳의 주소를 공개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자체를 통해서요,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숨겨진 모임 장소가 있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는 경기도가 신천지의 과천본부를 상대로 강제 역학조사, 예비조사를 했고 네. 오늘은 이제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천지 전체 신도의 명단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신천지 측이 제공한 자료를 100%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때일수록
또 여러분들의 제보가 더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비방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고요.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제보가 필요합니다. 제보를 주시면 저희 취재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하루빨리 신천지와의 숨바꼭질이 끝나서 지자체의 역학조사와 방역 작업에 좀 속도가 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부는 대구 지역 신천지 교회 교인 9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신천지 전체 교인 20만여 명에 대한 검사가 시작됩니다. 네, 코로나19가 감염 초기에도 전파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신천지 교회가 꼽힙니다. 정부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교인 21만 2천여 명의 명단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증상자를 가려내 즉시 자가격리하고 감염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회 측으로부터 약 21만 2천 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오늘 각 지자체별로 명단을 전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먼저 조사가 시작된 대구만 봐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 9천여 명 가운데 유증상자만 1,300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검사에만 닷새가 걸렸습니다. 강한 전염력과 빠른 전파 속도를 가진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검사 시간은 곧 확산세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좀 곤욕스러웠던 거는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벌써 전염력이나 바이러스 분비량이 상당히 많고 이런 상황에 전국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유증상자가 쏟아지면 검체 채취 역량도 비상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인력 확충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어서 이현아 기자와 함께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그동안 신천지 측에서는 중국 우한에는 신천지 교회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 해명은 거짓이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YTN이요. 유튜브 채널인 종말론 사무소를 통해서 관련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는 지난 9일에 신천지 총회사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당시 신도 가운데는 한 명이 녹음을 해서 제보한 내용이고요. 그 부산 야고보 지파는 그 신천지 내부에서 중국 우한 쪽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녹취 관련해서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 편입자들이요. 거기가 우리 지구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구에 있는 곳이라니까? 우리 정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감사하죠.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네, 녹취를 들어보면은 이 야고보 지파장은 지난 9일에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중국 우한에 신천지 소속 교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신도들은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이제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 신천지 소속 교회가 있었고 우한 신도들이 국내 들어오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계속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녹취가 사실이라면요. 신천지 측이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녹취를 공개한 종말론 사무소 측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 야고보에서는 우한 교회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구나. 지파장도 설교하고 또 거기 모여있던 신천지 교인분들도 거기 다 듣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네. 네, 홍콩 언론에서도 또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해 12월까지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서 활동을 했다, 포교 모임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보도한 곳은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한 것인데요. 이제 신천지가 지난해 12월까지 우한에서 포교 모임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시점과 활동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유치원 교사 직업을 가진 신천지 교인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우한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소문이 퍼졌지만 이 신천지 모임이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공식화된 이 시점에 모임이 중단이 됐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다가 1월 말에 각자의 고향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만 이 우한 지역의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한국을 방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한에서 포교 활동을 한 한국인 포교자, 교인이 잠복기 상태로 1월 중국 춘제 연휴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2월 초 신천지 교회 집회 참석 후에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아무튼 좀 충격입니다. 네.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 우한에. 근데 그 발원지 우한이 바로 우리 신천지 교회가 있는 곳이오. 근데 우리 신도들은 하나도 안 걸렸어 하니까 아멘 하고. 자,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제 이어지면서 한국으로 신천지 사람들에 의해서 과연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자, 정부의 확인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도 신천지 측의 모임을 통해서 집단 발병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도 브리핑에서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그 감염원 발병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후베이성이나 이런 데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현재까지 신천지 신도들이 어떤 경로로 발병이 시작됐는지, 특히 중국 우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식 조사 결과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 우한과의 연관성을 밝히려면 그쪽과의 이제 또 조사도 필요한데요. 중국 정부의 공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인데요. 예. 그 신천지 신도의 경우는 이제 해외 활동을 할 때는 본인의 정체를 숨기거나 신천지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이름을 사용을 해서 신천지 신도다라는 걸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그 신천지라는 이름을 쓸 경우에 한국 교민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는 이미 신천지가 좀 부정적으로 노출되어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포교나 활동을 위해서는 이름을 이렇게 HWPL이나 IWPG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의 특성도 있는데 중국이 사실 공식적으로는 종교자유가 허용은 됐지만 포교가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제 우한이 고향인 한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공식적으로 좀 밝히는 것이 어렵다라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관련해서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친구한테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 조금 다른 사람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중국에서 드러내놓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천지 측의 활동 역시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탁 교수님인가요? HWPL, 네. 그러니까 예. 하늘 문화 평화 광보 그렇습니다. 또는 IWPG 이거는 이제 국제 여성 평화 운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활동한다. 그 맞습니다. 얘기시군요. 예. 근데 지금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청도 대남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중에 사망자 12명 중에 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계자고 이미 확진자는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집단 감염지로 추정되는 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신천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그 이만희 총회장 친형 이모 씨가 지난달 27일 저녁에 호흡곤란 증세로 청도 대남병원 응급실에 이송이 됐다. 이후에 일반 병실에 있다가 31일 새벽 사망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인, 이 신천지 측은요, 코로나19가 아니라 당시 이 씨의 사인은 세균성 폐렴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은 신천지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만희 교주 친형 장례식 참석자 명단도 집단 감염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현재 관련 수사에서 이제 경북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조문객 명단 확보해서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요, 이 과정에서 당시 이제 조문객 명단 제출 등의 과정이 비교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신천지 교인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이제 451명 인력을 투입을 해서 관련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경찰도 투입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만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 안에는 신천지인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가능한 한 좀 빨리 많은 협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너무 구하기 힘드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거를 한 2, 3일 더 쓰고 하거든요. 방금도 지나오는데 하나에 3,900원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습니다. 뭐 다 찾아가도 없다 그러고 하니까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막 5만 원 넘게 구매하기 너무 또 돈 아까운 것 같고 빨리 좀 해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마트를 가봐야 재고도 없고 해서 사람들 많은 데는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그냥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국을 세 군데 돌아다녀도 없더라고요. 당장 내일부터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좀 불안하거든요. 저는 미세먼지 사건이 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집에 대량으로 좀 사다 놨었는데 그거를 아직 쓰고 있어요. 다행히도. 근데 추가로 또 사려고 마트 돌아다니면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집에 많이 사재기를 좀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마스크 사는 거 다 떨어지면 또 더 쉽지 않을 텐데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을 연결해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들으셨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마스크 사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큰데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절 방안, 조정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정부가 지금 마련한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오늘자 시행 내용은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신속하게 출고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스크 수출은 이제는 생산업자만 가능하고 그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 가능한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된 걸 다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필요한 곳에 50%는 잠깐 보내야 된다는 거군요. 예, 나머지 50%는 지금 현재 갖고 있던 판매망이나 거래망을 갖고 하는 거고요. 그대로 활용하고. 예, 우선은 저희가 정부가 정한 공적 판매처가 우정사업본부, 그다음에 농협조합 및 중앙회, 공영 홈쇼핑,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다음에 최근에 약국, 의료기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다 정해져서 출고를 이제 그쪽으로 50% 이상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첫날인 오늘은 어디에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의사회, 또 약국이나 또 우체국, 농협, 그다음에 이런 쪽을 다 통해서 총 한 약 500만 장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약국에 가봐도 없다, 뭐 마트에 가봐도 없다, 편의점에 가봐도 없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공적인 판매처가 어딘지 거기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예, 가면 공적 판매처는 이제 우정사업본부 흔히 이제 소위 말하는 우체국, 우편 집중국 이런 쪽이 될 거고요. 예. 농협조합이라는 게 농협중앙회인데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와 그다음에 공영 홈쇼핑,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다음에 약국, 그다음에 의료기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부터입니까? 예, 오늘부터 지정이 됐는데 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오늘 그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제 이 조치에 적용을 받는 대상 물품은 오늘 생산한 물품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생산한 물품들은 기존의 유통 경로에 따라 지금 공급되고 있었고요. 그걸 이제 지금 공적 유통망 같은 것들을 대폭 저희가 강화를 해서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민들의 어떤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지금보다 훨씬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주에서도 그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만 손 소독제 같은 거 일제 판매를 했는데 뭐 바로 물량이 동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혹시 가면은 1인당 몇 장까지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1인당 구매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오늘도 이제 공적 유통 쪽에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국민들께 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일일 판매량을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갔을 때 몇 장을 구할 수 있냐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어떤 마트나 또는 또 지금 그 어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아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곳에는 뭐 오시는 분마다 많이 사가려고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실제로 그렇게 안 나가서 좀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조금 지켜봐야겠다. 편차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공적 개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편차가 없도록 해보려고 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스크 사기가 사실 어려운 걸까요? 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마스크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사재기가 있나 아니면 중국으로 반출을 하나 아니면 유통 과정이 영 순조롭지 않은가 사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수출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매점 매석도 있고 소위 말하는 어떤 질병에 대한 뭐 소비자 자체의 가수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요소마다 저희가 매점 매석이 일어나는 곳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점 매석 고시를 해서 지금 현재 매점 매석도 활발히 단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수출 제한 조치도 이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제한도 하고 또 공적 유통망을 활용해서 보다 소비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한 가지 조치나 또는 한 가지 현상,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이 생겼을 거라고 보지 않고 저희가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찾아서 그 인자들마다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재들을 사서 만드는 생산업자 쪽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유통업자들이 주로 아마 사재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쌓여 있는 거 보면 되게 화가 나기도 하던데 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오늘도 뭐 여러 뉴스에 나오고도 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실적들이 그 안에 성과가 지금 뭐 아마 거의 한 10건, 9개, 10건 정도의 매점 매석 단속이 있었고 그 결과로 나온 제품들을 뭐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단속도 단속이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성숙된 시민의식이 좀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자꾸 적발이 돼서 물론 이제 적발되면서 뭐 유통이 더 나아지는 게 다이긴 한데 사실 이 적발되는 자체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곳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옵니다만은 네, 이제는 그게 다 수출도 생산업자만 할 수 있고 생산자가 10% 이내밖에 못하기 때문에 10%만.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죠. 오늘 관련법에 관련해서 이제 통과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약간의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법은 아마 제가 알기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법률하고 지금 이 저희가 취하는 조치하고는 좀 다르군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이거는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행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요. 이건 바로 오늘부터 바로 즉시 시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생산 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생산한 물건들은 그대로 이제 소화가 될 거고 그 이후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군요. 오늘 생산한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소위 말하는 D+1, D+2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건이 실제로 가는 건데. 한 30번 환자까지는 뭐 이대로 점점점 줄어들면서 곧 잦아들다가 사그러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엉뚱한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만은 장기화되면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은 많은데 향후에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얘기가 되는 대로 이 생산량을 기본적으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공적 유통 채널 또 수출 제한 이런 조치들이 지금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국 국장님 계속 애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검역 수준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참석한 거의 모든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법안을 설명하는 의원도 투표를 하는 의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처리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3법은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검역법은 코로나19 환자나 접촉자는 물론이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거쳐온 사람도 복지부 장관이 입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국 제한을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지만 정부가 중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할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이 느슨하다며 질타가 이어졌지만 미국을 비롯한 41개국은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 출입 금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라.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전파의 가장 큰 원인은 야당이 입국을 막으라는 중국을 거친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었다며 원인을 잘못 찾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희는요, 우리 어떤 다른 나라 눈치를 본다거나 또 어떤 과학적 근거 없이 막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역본부에서는 항상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많은 전문가들의 토의 끝에서 결정해왔지.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2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식 논의 뒤 20여일이나 지나서야 첫 발을 떼는 것이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이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 봉쇄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었죠. 네, 이번 봉쇄 발언뿐 아니라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고비 때마다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봉쇄 발언 이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 해명하는 사태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상이 위협받는 두려움 속에 계신 시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도 엄중한 상황일수록 말조심하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말 한마디 실수도 코로나19 대응 전선에 구멍을 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논란 하루 만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대구 경북 주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 불안감도 덜지 못했다며 사과 이후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논평을 냈다가 확진이나 검사를 받는 국민까지 다 무책임한 거냐는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인 대변인들의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불과 2주 전 홍 의원 등 당 대변인단은 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신문사에 대한 고발을 주도해 당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당 대표님이 입장 표명은 아까 문자로 보냈잖아요. 저희 당에서 입장 정리해서. 대표가 따로 입장 표명은 안 하시나요? 예, 문자는 전달한 겁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여러 악재가 겹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발언 논란으로 홍역을 치러왔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19 6번 확진자가 보건소 종사자라는 잘못된 발언을 했다가 빈축을 샀고 이 과정에서 홍익표 의원이 확진자가 보건소 종사자라 다행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돌 하나라도 두드리고 건너야 할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을 향한 민심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주한미군 가족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한미군 병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됐습니다. 네, 우리 군에 이어 주한미군까지 감염되면서 한미 군당국은 다음 달 연합훈련의 축소 등의 조정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은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의 병사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병사는 기지 밖 숙소에서 자가 격리 중이고 한국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 보건 전문가들이 접촉자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사는 지난 21일부터 캠프 캐럴에 머물렀고 24일에는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역시 주한미군 가족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주한미군 장병이 감염자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으로 격상하고 모든 부대에서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연합훈련 시행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외신도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기로 하고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미군의 준비 태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첫 사례가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던 한미 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연습인데 훈련 기간과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베트남 다낭에 갔다가 갑작스레 격리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틀 만에 귀국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 2명은 14일 동안 격리 기간을 보내고 현지에 남기로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6시 반쯤 베트남 다낭에서 온 사람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4일 대구에서 출발해 다낭에 갔다가 갑작스레 격리됐던 한국인 20명 가운데 관광객 18명이 귀국했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비행기표가 취소가 되거나 경고라도 왔으면 저희가 그냥 안 갔을 텐데 가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격리하니까 되게 좀 당황스럽고 열악한 환경 속에 전후 이제 출입문이 완전히 봉쇄된 곳에서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했죠. 23일과 25일 다낭에 갔던 다른 일행 6명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호텔 숙박을 거부당하고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격리 직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반면 현지에 사는 교민 2명은 어쩔 수 없이 다낭에 남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지만 베트남 당국의 14일 격리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음식점을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어 귀국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겁이 나요. 또 여기 베트남 와서 베트남에 피해 주는 거 원치 않고 있는데. 교민들 외에도 한국인 한 명이 추가로 같은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여성으로 다낭 입국 심사 때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격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로 나갔던 여행객이나 교민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면서 우리나라 입국자들에 대해 과도한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자가격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감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 교민들도 많이 사는 산둥성의 옌타이 공항.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공항에서부터 별도의 버스에 태워 단체로 이동시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집까지는 보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이 따라붙습니다. 이후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14일 동안 무조건 자가격리를 받습니다. 문 밖에는 경비원들이 지켜서 있어 24시간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버스 태워가지고 아파트에 도착했더니 소독약 뿌리고 집 앞에 경비원 한 명씩 배치해서 못 나가게 하고, 그게 말로만 자가격리지 완전 감금이죠. 출입문에는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산둥성 여러 도시는 물론 동북지방도 이런 식의 감금식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빨간색 경고문이나 봉인 표시를 붙여놓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압류딱지 같이 이렇게
현관문에다가 붙여놔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희들도 좀 당황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거니까. 이런 과도한 조치는 중국의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꺾어놓은 기세가 외국 입국자들 때문에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针对人员出入境采取了一些必要措施，主要出发点大都是维护本国和外国公民的身体健康和生命安全。 산둥성 웨이아이 씨는 한국에서 들어온 항공기의 승객들을 이틀째 전원 호텔에 격리시켰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던 시기에 다른 나라의 입국 제한이 과도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중국.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나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일부 지역이 우리나라 입국자를 격리 조치한 데 대해 한국인에 대해서만 한 조치가 아니라며 문제가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방정부에서 하는 조치는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격리자 가운데 중국인도 많다면서 양해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외교부의 김건 차관보는 싱 대사와의 면담에서 최근 중국 일부 지방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과도한 제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식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일부 지역이 우리나라 국민을 격리 조치한 데 대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핵 군축, 핵 확산 금지 조약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상당히 자제해 왔는데 중국도 이에 상응해 자제하면서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 통제와 한국행 자제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여행업계가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태가 다음 달까지 이어지면 줄도산이 속출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여행사 상담센터가 횡합니다. 대목인 3월이 코앞인데 직원 대부분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취소가 되셔서 출발이 좀 어려우세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예약 끊긴 지는 오래.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며 찔끔 남아있던 해외여행 예약마저 모두 취소됐습니다. 사스 때도 있었고 메르스 때도 있었는데 지금 뭐 사스 때나 메르스 때보다는 지금 더 심한 상태예요. 지금 상태고 지금은 거의 뭐 예약도 없는 상태고. 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통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위축된 여행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뜨지 않고 현지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무슨 수로 영업하겠느냐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의 이번 달 예약 취소가 최대 8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3, 4월은 신규 예약이 거의 없고 문의조차도 끊겼다는 겁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그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있으면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요. 사태가 다음 달까지 이어지면 줄 피업이 속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피해액도 주요 여행사만 집계해도 8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큰 업체도 허리띠 졸라매기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주 3일째로 인건비 절감에 나섰고 자유투어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업계를 위한 긴급지원책으로 정부가 500억 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수입이 끊겼는데 절차 밟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리고 사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 여행사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0여 명에 불과한 미국에서 지역사회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내 최대 차이나타운이 있으면서 관광지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은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당국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자 시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 think it's a good thing, because there's so many mixtures of people in San Francisco. I think it's a bad idea because it just pumps a lot more fear into the area.
샌프란시스코시의 비상조치에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시간 문제라며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It's not so much a question of if this will happen anymore, but rather more a question of exactly when this will happen.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회에 나와 미국에서 앞으로 더 많은 발병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t does, and we'll have mor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we've been very transparent about that, and we will then work to mitigate the impact of those.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0여 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39명이 일본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한 환자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검사 대상이 크루즈선 승객을 제외하면 426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검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건의와 제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0님, 서울 망우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건물주가 한 달 임대료를 감면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도 고맙게 느껴지네요. 예. 네, 그리고 신천지 관련 의견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236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저희 교회도 예배 후에 모든 신도가 같이 먹던 점심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8453님은 신천지라는 교회를 8개월 다니다 이단인 걸 느끼고 탈퇴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셨군요. 빠져들면 나오기 힘든 집단입니다. 라고 하셨군요. 예, 그리고 0181님은요. 신천지 교회는 왜 당국에 협조적이지 않을까요?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있나 봅니다. 이렇게 의문 주셨습니다. 네, 9007님, 아까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 신천지에 빠진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계신 부모님 얘기가 소개됐는데 딸을 잃고 가슴이 멍든 부모님을 보니 안쓰럽네요. 종교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신천지에 묻고 싶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에 관련된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3094님이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데 한 달째 마스크 공급이 안 돼 먼지 속에서 다들 힘들어합니다. 어찌하나요? 하셨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렇네요. 2369님, 마스크를 재사용하기도 찜찜한 게 사실입니다. 매점 매스크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9691님,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많은 양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스크 관련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이르면 내일부터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의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요.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루에 1000만 장 넘게 찍어낸다는 마스크 도대체 다 어디로 팔려나가는 걸까? 마스크 구하기 어려워 걱정인 분들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좀 눈에 띄게 달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제목의 안녕 푸른 나의 별 들려드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중했던 마음 뜨고 어둠이 모두 사라진다 생각했어. 정말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저기 몇 억년 지나 내게 온 그 빛이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가도 눈부시게 남아줄 거야. 날 웃게 만든